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도 많이 한다던데 이거 왜 하는 거죠, 전자상거래는? 은행마다 여신 한도가 좀 정해져 있는데 네네. 가계자금으로 한도가 빠졌다. 그리고 이제 매매 사업자 여신 한도가 빠졌다. 그런 여신 한도가 각각 주어진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다 빠지면은 이제 전자상거래 사업자로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건데 이거는 은행별로 다 하진 않아요. 하는 곳만 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도 이제 여신 한도가 이제 다 몰리다 보니 조건이 좋으니까 몰리는 곳에서 이제 여신 한도가 이제 좀 쭉쭉 빠지고 있어요. 아마 하반기에는 좀 많이 빠져서 사업자 대출이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낙찰을 받고 승인을 받으면 바로 자설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빨리. 분위기는 좀 빨리빨리 자설을 해놓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다른 옵션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옵션을 여러 은행에서 다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하는 은행만 하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한도가 다 몰리다 보면은 그쵸. 꽉 찰 수도 있어요. 그럼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이제 최대한 대출 알아보다가 그렇죠. 맞아요. 만약에 매매 사업자 안 된다 하면 차선인 거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전자상거래도 많이들 하셔요. 조건이 좋은가요, 전자상거래 대출이? 감정가 80, 낙찰가 90, 뭐 이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한도가 훨씬 많이들 유리하네요. 선호를 해요. 그래서 나는 매매 사업자밖에 없는데 전자상거래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라는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대출이 대출 가능해요. 되니까. 따로 또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시는 네, 분들도 알죠.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신청하는 전자상거래. 거는 간단해요. 하는 것 같고. 이율은 뭐 4% 후반대부터 5% 초반대까지 좀 조건에 따라 다양해서 그거는 그때그때. 연말로 가면은 뭐 대출이 좀 힘들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럴 경우가 많아요. 한 11월 달부터 한도가 중단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요즘에는 조금 한도가 많이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말에는 좀 대출 규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원활해지죠, 그럼 다시? 내년 1월 1일부터 왜냐면 1월부터? 연말에는 이제 다 마감을 해야 되고 종료를 하기 때문에 다 끝나고 또 1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해서 하고 하니까 11월에 낙찰 받으신 분들은 날짜 조율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생각한 다음에 어려울 수도 있다. 낙찰을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10월 달에 낙찰을 받아서 대출을 12월 달에 해야 된다. 네, 그쵸. 그러면은 조건이 다 중단이 돼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유념해가지고 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뭐 대출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또 P2P 대출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P2P 대출은 어떤 대출이죠? P2P는 일명 사채죠. 사채, 개인 사채. 개인 사채에서 뭐 진짜 조건이 안 좋잖아요. 금리도 되게 높고 취급 수수료도 좀 있어요. 수수료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급적으로는 그쵸. 진짜 대출이 안 나와서 할 경우에는 P2P. 네, 가시는 거고 그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대출 이율은 얼마 정도 되길래? 금리가 한 두 자리 숫자 두 정도 자리? 나와요. 대출 받을 때 취급 수수료하고 또 먼저 수수료도 떼는 거죠. 네, 그게 취급 수수료가 있죠. 2%인가 3%. 네, 그렇죠. 맞아요. 대출 뭐 1억 받는다 치면 취급 수수료라고 처음에 2에서 3% 한 2, 300 떼는 거고 월 두 자리 수주니까 뭐 한 10, 한 뭐 4, 5% 정도 되는 거니까 뭐 안 좋은 조건이라 이거는 최대한 지양을 하는 게 요즘에는 대출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 예전에는 좀 했는데 그치, 예전에 많이 했죠.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뭐 학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학원 사업장으로 대출 받은 게 있는데 추가로 경락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사업자 대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내가 다른 사업으로 대출 받고 있다고 해도 이거는 별개로 네네네. 상관이 없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설립 연도가 좀 된 법인들 이런 법인들도 이제 대출은 다 되잖아요. 이제 법인이 다세대를 받던 아파트를 받던 법인 신탁으로 감정가 60%가 나와요. 네. 법인을 유념해야 할 거는 신규 법인인데 법인을 활용을 안 하다가 이제 법인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재무제표를 발급을 받아 보니 손실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법인이 돼 마이너스 있는 법인. 거예요. 네네. 그거를 좀 유념을 해줘야 돼요. 저는 법인을 만들어 놓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매출이 없기 때문에 이게 결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돼요 라고 하는데 그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지금 대출 받기가 어려우니까 세무사하고 상담을 해서 기장 맡길 때 그 금액을 약간의 그 조정을 해서 손익으로 만들어 놔야지만 대출 받을 때 유리해요. 마이너스 법인일 경우 대출이 아예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마이너스 법인이 들어오면은 은행에서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쌓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 법인이 1,000만 원이 손실이면 은행에서는 3,000만 원 이상의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네, 네, 네. 은행에서 싫어해. 안 해주려고 하는구나. 법인들은 꼭 그 재무제표에 꼭 신경 써주시기. 재무제표가 안 나오는 신규 법인은 괜찮지만 재무제표가 나오는 법인은 꼭 신경을 꼭 써주세요. 네. 1년이 지나서 결산한 법인은 네. 재무제표에도 신경 써야 된다.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 관심들이 있으셔서 낙찰을 많이 받으시는데 오피스텔은 또 어떻게 보면은 주거용하고는 또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네, 오피스텔 대출은 어떤가요? 오피스텔도 대출 받을 때는 우리는 이걸 주택으로 인정 안 해요. 그쵸. 그래서 상가로 보기 상가로, 때문에 웬만하면 오피스텔은 사업자 대출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아, 사업자로. 네. DSR이 상환 비율이 오피스텔은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네. 가계 대출로 원하시는 분들은 부채가 없어야지만 유리한 거고요. 기존에 부채가 있으면 무조건 이제 매매 사업자나 전자상거래나 상거래. 해서 사업자 대출로 거진 가고 있어요.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당부의 말씀이나 응원의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이제 에릭 TV로 해가지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많이 왔는데 저도 이제 바쁜 관계로 문자도 받다가 답변을 못 해드릴 경우도 있고 전화를 주셨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건 좀 약간 이해 좀 해주세요.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엄청 끝나고 연락이 엄청 오시더라고요. 대출 문의하시는 한두 건도 아니고 하루에 대략 몇 통 정도 연락을 받으세요? 뭐 5분에 한 번씩 전화를 그러니까. 받는 것 같아요. 5분에 한 번.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당분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연말에는 약간 대출이 중단될 수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유념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납 뭐 며칠 한다고 해서 큰 이슈는 없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미납을 한 보름 했는데 그 연체 수수료 연 10%라고 해서 미납액만 내면은 또 잔금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대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규제에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고 궁금해 하신 것들을 좀 질문을 모아서 이렇게 또 우리 팀장님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 또 성공적인 투자하시는데 저희가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